자, 오늘은 미학 시간에 아마도 이항분포하고 정균포, 그다음에 정균포를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 정균포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항분포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항분포는 B, M,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구했냐? 자, 평균 EX는 NP로 우리가 값을 구했다. 그 다음에 분산은 NPQ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이항분포라는 놈이 무엇인가? 이상 확률 점수에 대응되는 확률이 뭐한다고?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항분포라고 하더라. 기억났습니까? 그 다음에 정균포는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데? M, 얼마 돼? M,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 표준 정균포로 고칠 수 있는데, 이럴 때의 확률 변수는 X인데 표준 정균포의 확률 변수는 Z입니다. 그래서 이 Z의 결과를 X 얼마, M을 시그마로 우리가 고쳐주면 표준 정균포 뭐한다? 평균은 0이 되고 분산은 바로 이런 형태로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표준 정균포고, 곡선은 이런 곡선이 될 것이고 얘가 0, 얘가 1, 얘가 2. 그래서 뒤쪽에 표준 정균포 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집에서 문제를 풀어보셨습니까? 네. 자, 풀어봤으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어디까지 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A까지만 풀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럼 A까지 다 풀었어요? 그러면 바로 문제 위주로 오늘 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위주로. 그래서 오늘은 그 전까지는 문제를 다 풀었나요? A요? 아니, 그 전까지 문제를 다 풀었냐고. 이항분포 전까지 문제를 다 풀었냐고. 네. 네, 다 풀었어요. 혹시 안 되는 거 있었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아끼지 마세요. 자, 560번 문제를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560번. 자, 한 문제씩 그냥 쭉쭉 그냥 지나갈게요. 그 문제,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 관계는 어떠세요? 이 말은, 자, 확률 변수 x가 1보다 작을 확률이다 이 말의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세 번 시행해서 뭐한다? 빵번 나왔다 이런 소리죠. 한 번 시행해서 나올 확률은 p가 되고, 얘를 빵번 나오고 안 나올 확률은 2 p가 되는데, 얘는 세 번이 나오고 얘가 64분의 1이 되더라 이 말의 뜻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세 번 독립시행을 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64, 이것은 당연히 얘는 다 1이 될 것이고, 64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4의 3성인가요? 4분의 1에 얘가 3성이랍니다. 1 P의 3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P다라고 하는 당연히 4분의 3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 y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b 얼마 돼? 4,4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빼주면 돼요, 사실. 뭐 똑같잖아요. y에 대해서 똑같은 p 아닌가요? 똑같은 p 맞죠? 확률함수 y가 2하고 이것을 따르는데 저는 어떤 뭐 위에는 3번 시행했고 밑에는 4번 시행했네요. 그러니까 밑에 4번 시행 중에서 뭐 하는 것을 따져주면 돼요? 빵번 나오는 경우를 따져주면 되죠. 아, 빵번 나오는 경우를 뺀다고. 그렇죠. 전체에서 빵번 왜냐하면 1, 2, 3, 4를 원래 구해줘야 돼요. 1, 2, 3, 4를. 근데 우리가 그런 필요 없이 빵번 나온 것을 뭐 해주면 돼? 전체 확률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4 컨비네이션 제로에 나올 확률은 4분의 뭐가 돼? 3이 되는데 얘가 빵번 나오고 나오지 않은 확률은 4분의 1인데 얘가 뭐가 나오는데? 4번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4, 4, 16, 250,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에서 저 이걸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256분의 255. 답정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도 답은 몰랐어요. 맞아요? 자, 다음 564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564.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뭔가를 이렇게 먼저 풀이 과정대로 푸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는 이론만 가지고 항상 나는 적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수학이 그래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론을 좀 잘못 배우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론이 부실하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내가 이론을 부실하게 가르쳤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이론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어쩔 때 자석이 부족하지? 어쩔 때 자석이 어쩔 때 자석이 부족하냐고. 30명이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되면 돼요? 30명 중에서 30명이 다 나와. 올 확률은 뭐가 돼? 10분의 9야. 이게 30번. 이럴 때는 뭐가 돼? 자석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몇 명? 29? 그렇지. 30 컨비네이션 29가 돼도 자석이 10분의 9가 29번 일어나고 10분의 1은 한 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탑승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만 있는 이런 경우는 자석이 부족하지. 이 두 개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지. 왜 그렇지? 왜 이렇게 계산하지? 왜 이렇게 계산하지? 문제를 읽어봐. 끝까지. 독립적. 그렇죠. 이 독립적이란 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따라서 얘는 뭐가 되더라? 확률 변수의 대응되는 확률값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더라. 즉 이항을 못 보더라 이 말이야.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됐어요. 570번 풀어보십시오. 그냥 해보십시오. 안 되면 내가 해주면 되죠. 뭐 깨지더라고. 같이 깨져야지. 안 되면. 그러면 그 가르친 사람이 잘못되게 가르친 거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570번인가요? 자, 이항문법 B 얼마나 돼? n,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의 x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했더니 이거의 결과가 얼마? 41대. 자, 시그마 3x 빼기 3 이것은 뭐 얼마인지 알겠지? 3 시그마 x의 값을 구하라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겠지. 여기까지는 알겠지? 한편 우리가 이 x제곱에 대한 평균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어디서 배우지? 분산에서 배우는 거죠. 그치? 자, 분산 vx는 어떻게 구하지? vx는 x제곱의 평균에서 뭐한다?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한편 이항문법에서 우리가 평균 2x 자 m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3분의 n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것은 분산 vx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또 3분의 2를 곱하면 돼요. npq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 9분의 2n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여기 9분의 얼마? 2n은 뭐가 돼? 40 마이너스 뭐가 돼? 2x 얼마가 돼? 9분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를 곱하겠죠. 2n 94 360 마이너스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2n 마이너스 얼마 360 은 제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2가 차이 나는 게 뭔가요? 86? 아, 360은 어쩔 수 없습니다. 3 얼마가 돼? 120 뭐가 돼요? 4 30 뭐가 돼? 5 5 6 3 18 20 이거 돼요. 18하고 얼마? 20 어디? 여기에 마이너스 치하면 되겠네. n 값 얼마? 18 이렇게 돼요. 따라서 n 값이 18이 되니까 이것을 계산해주면 18이니까 얼마가 돼? 2가 되고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x는 2가 돼요. 정답은 6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57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70번. 576번인가요? 자, 576번 문제 보세요. 안 하는 것은 본인이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다 해주면 뭐 나야 시간 때우고 좋죠. 근데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맞아요? 근데 풀이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풀이가 뭐가 중요해요? 본인이 이해를 한 대로 하면 되죠. 무슨 말 이해돼요? 어이 평균 얼마를 가? 네? 평균 얼마를 가냐고. 한 번 던졌을 때 너 지금 평균 얼마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 한번 볼 거 아니니? 어? 네. 그러면 여기에 뭐 뭔가가 어? 2분의 1로 했어. 여기 10이 뭐야? 10번 던졌다는 개념이니? 네. 10번 던지는 이 x를 좀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너가 인식이 없는 거야? 이동한 게 다르잖아. 앞면이 나오면 얼마만큼 가고? 3만큼 가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던졌을 때 평균 얼마를 가요? 3? 2분의 1일 때 3만큼 가고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만큼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한 번 던졌을 때 우연히 너하고 똑같이 2분의 1만큼 가게 된 거야. 그건 우연이고 우연. 지금 뭔 말인지 지금 말 알아먹고 있는 거야? 우연히 이 문제를 맞힌 거지. 아, 무슨 말이냐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럴 때는 3만큼 가라고. 그러니까 너가 처음 딱 던졌을 때 뭐 처음에 2분의 3만큼 아니면 이제 뭐 그렇게 가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2만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던졌을 때 너가 얼마만큼 이동했는가가 지금 나오는 거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평균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지. 저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저 10,2분의 2분의 1? 그렇지. 그래서 너는 이 2분의 1이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아니라 한 번 던졌을 때 네가 움직이는 뭐한다? 평균 얼마큼 움직이는가? 그 움직인 거리를 너는 지금 구한 거야. 그 2분의 1이. 그게 우연히 맞은 거지.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럼 만약에 앞면이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여기가 4였다. 그러면 1이 되는 거지. 근데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뭔 말인지 이해돼? 만약에 둘 부호가 바뀌면은 그렇지. 이제 어쩌든 간에 지금 이건 한 번 던졌을 때 뭐 하는 거라고? 이동한 거리야.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 만약에 여기 1이었다 그러면 10번 던졌으면 10이라는 위치에 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그럼 만약에 주사위로 마찬가지야. 자, 581번. 맞았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랑 디귿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가 평균이 뭐야? 8. 8이야 8.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아, 그래서 기억이 8만큼 증가해도 맞구나. 아 이건 뭐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정규 분포에 따르면 이렇다는 소리야. 이게 정규 분포는 종 모양으로 생겨야 되고 여기가 평균 8이 되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 여기가 바로 시그마다 이런 소리야. 그런데 뭐한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fx를 이 fk를 어떻게 나왔냐면 p는 뭐한다? x가 뭐한다? k보다 크거나 같고 뭐한다고? k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fk라고 하자. 그러면 f2는 무슨 뜻이겠어? P2. 아, p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보다 x가 확률 변수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바로 f2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f10. f10은 어떤 뜻이야? 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따져보라 이 말의 뜻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쉽게 말하면 8이라니까 8?
8은 10은 여기 뭐 이만큼 커지고 14는 이렇게 됐겠지. 이거 14. 그러니까 이쪽의 좌우 대칭이 되기 위해서 여기는 바로 6이 돼야 될 것이고 아, 여기는 뭐가 돼야 돼? 6보다 4만큼 작으면 여기가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좌우 대칭이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따져주라고. 그러면 K가 뭐일 때 최대값을 가질까? 뻔한 번째. 게임 팔 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여기 그림을 봐, 이놈아, 그림을. F 뭐일 때 최대값을 갖냐고. F는 6일 때? F 6일 때 최대를 가져. 왜? 6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저 잘못 봤다. 다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F 6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라니까. 그래야 뭐가 되니? 한 가운데 제일 높은 지점 좌우 양측이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바로 F 6일 때 최대를 갖는 거지. 뭔 말 하는지 말 이해됐습니까? 네. 따라서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뭐한다? FA는 F의 12 빼기 A하고 똑같은가? 이걸 지금 물어봤어. 그러면 6을 갖다 대니까 뭐가 돼? F6은 F6이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요. 이걸 지금 너가 이거 내가 가르쳐 준 것도 어떤데 안 가르쳐 줬나? 가르쳐 줬거든요.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뿐이지. 내가 함수를 할 때 어떤 함수를 가르치냐면 이런 함수를 가르쳐요. fx, f, 마이너스 x. 이 값이 서로 똑같다. 이런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 우함수라고 했어요. 우함수는 무슨 뜻이라고? 좌우 대칭이 그 기준점. 그게 뭐라고? 우함수. x는 0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이걸 우함수라고 합니다. x는 0이 뭐지? 정말. 미치겠네. y축은 나겠지. 알지. y축 대칭이다라고 하는 게 우함수야. 그럼 다항함수가 우함수라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는 뭐 우함수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어떤 형태, 여기가 바로 이제 0이라는 지점이겠지. 이렇게 돼 있는 0을 기준점 좌우 대칭이라는 것을 우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너 미분 배웠으니까 한번 물어봐 보자. f 프라임 제로는 얼마나? F 프라임 있잖아요. 0이요. 그렇지. 여기 이 지점의 순간 기울기는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런 어떤 함수를 일단 우함수라는 어떤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놈을 내가 이렇게 썼단 말이야. f의 a 빼기 얼마? a 플러스 x는 f의 a 마이너스 x.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주기가 무슨 주기가 나와. 이 말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는 그것이 y축이었지만 즉 x는 0이었지만 그게 뭘로 변하는 거라고? x는 a로 변하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2a 더하기 x 이것이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쓰기도 있고 f의 뭐가 돼? x는 f의 뭐가 돼? 2a 마이너스 x 이렇게 쓰기도 이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학에서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니까? X는 A에 대해서. 이 두 개를 더한다면 2로 나눈 값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디귿을 다시 봐봐. 디귿을 봐봐. 그 말이 이 말이야, 이 말. 그러면 6에 대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미 지금 뭔 말 하는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네. 이것이 x는 6에 대해서 대칭인가? 라는 말을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다만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F6하고 이 그림의 6은 다른 거야. F6은 뭐가 돼? X가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아.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F6은 대칭이 되는 거 맞아. 뭔 말 하는지 지금 이해돼? 아 이게 6하고 10 이게 대칭인 거잖아. 그러니까 F6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게 맞는 거지. 이 그림에서는. 원래는 뭔데? 그림은 뭔데? 8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F6이라고. 어? F6이 돼야지만이 어디에서부터? 6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 때문에 그것이 뭐 한다고? 딱 대칭이 되게 하는. 최대값이 되게 하는. 대칭이 되게 하는 그런 지점인 거지. F7은 뭐가 돼? F7은 F 7에서부터 11까지 면적이라니까. 그러면 7에서부터 11까지 면적은 F6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요. 당연히 작지. F5는 어쩔까? F7하고 똑같아요. 그림이 여기는 뭘로 표현이 되는 거야? 면적으로 표현되는 거라니까. F6은 뭐라고? 6에서부터 8까지 면적이라고. 면적. F7이 되면 면적이 어때? 줄어들어. F5는 면적이 어때? 줄어들어. 그러니까 면적상으로 봤을 때 F6이 어쩐다고? F6을 기준적으로 어쩐다고? 좌우 대칭이 된다고. 면적 자체가. 아 진짜 말을 이해를 왜 못하지? 어이 F6이 뭐라고? 6에서부터 10까지 면적이라고. 네. F7은 뭐야? 7에서부터 11까지 면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6에서부터 10까지 면적이 최대라고. 네. 그러니까 면적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곳에 면적이 있단 말이야. F6은 면적이 쉽게 말하면 6의 면적은 이만큼 길면 F7은 줄어들고 F5도 이만큼 줄어들고 F8은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도 또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단 말이야. 면적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6을 기준적으로 좌우 대칭이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이 그림이 그렇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그림은 뭐에 대해 대칭인 거야? 면적이 돼요. 8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이 그림은 8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게 무슨 함수인? 정규분포인데 이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 정규분포는 8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FK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FK는 뭘 말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말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뭐 한다고? 바로 이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거라고. 면적. 그래서 이걸 F라는 그림으로 써주면 F라는 그림은 또다시 이렇게 새로 생긴 그림이 나오고 여기가 6이 된다 이라는 뜻이야. 이거하고 이것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얘는 누굴 말하고? 정규분포를 말하고. 누구의 정규분포? 누구의 정규분포? 8의 원래 식에 대한 정규분포. 얘는 8,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정규분포고 이것은 누구에 대한 정규분포라고? F, K에 대한 정규분포라고. 그것에 뭐하다? FK는 뭘 말하는데? 면적을 말하는데. 이 면적에 대한 뭐한다고?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다고. 말을 이해해야 될 텐데 속으로 야 씨발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585 한번 해보세요. 585. 그러니까 이 놈의 그림 이런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아니 뭐 이걸 우함수로 했으니까 기함수도 해볼까? 기함수는 뭘 기함수라고 그랬어? 값이 반대가 나온 걸 기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쳐주는 게 기함수야. 그러니까 넘어가서 두 개 더하면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fx 더하기 fx 마이너스 x가 제로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라고? 원점 대칭의 함수다. 0,0에 대해서 대칭의 함수다. 이해돼? 아니, 똑같은 거야. f에 뭐가 돼? 2a 더하기 얼마? x. f에 뭐가 더하기 f에 마이너스 x. 이건 제로. 이건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A에 대해서. A, 0라는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 된다. 이렇게 생기면 다 점대칭을 말해요. 점대칭. 여기가 플러스인 거.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인 것은 뭐가 돼?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인 거고.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점에 대한 대칭. 그 점 2, 0,0. 이건 뭐라고? A, 0에 대한 대칭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x 더하기 f에 뭐가 돼? 2a-x 제곱. f에 뭐가 돼? a 더하기 x 더하기 f에 뭐가 돼? a 빼기 x는 제곱. 이해돼요? 그럼 a, b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똑같다. 이것이 a니까. a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f에 뭐가 돼? a 빼기 x. 오른쪽이 2b가 된다. 이것이 바로 a, b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1입니다. b가 아니고.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할까봐 겁납니다. 아니 이게 우리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럴까 봐서 함수 가르칠 때 계속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해줘요. 사실은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왜냐면 고2 때 이거 한 번에 배우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한 번씩 하지. 자, 다음에 쓰면 585번 문제를 해보십시오. 항상 우리 마지막 문제 풀고 가는 건 그 유형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어디가 잘 안 될까요? 자, 허근을 가지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뭐가? t의 제곱 마이너스 xp 더하기 4는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식이지? 그러니까 이게 허근을 가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x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16이 허근을 가지시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x의 값이 뭐보다 커나왔고 마이너스 4보다 커나왔고 얼마보다? 4보다 작은 같을 마다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의 뜻이죠.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잘 봐보세요. x가 어디에서부터? 자, 원래 확률 변수 x가 무엇을 따르냐라고 지금 봤더니 x가 뭘 따르냐라고 봤더니 이 애는 4,4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뜻이 이 정육라는 말의 뜻이 여기가 바로 뭐가 되고 4가 되고
여기가 지금 뭐가 돼요? 8이 돼요. 여기가 지금 뭐가 돼요? 여기가 0이 돼요. 아, 여기가 지금 뭐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요. 왜 지금 내가 4씩 이걸 해놨지? 왜 내가 지금 또한 소리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이놈아. 이게 뭐지?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건 바로 뭐가 되고 평균이 되고 여기다 쓰는 것은 m 더하기 시그마라니까. 여기는 뭐가 돼? m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는 뭐가 돼? m 마이너스 2 시그마. 아 이런 뜻이야. 뭐 때문에 그렇다고? 시그마가 4이기 때문에 내가 4씩 지금 해놓은 거야. 시그마가 2면 2씩 하는 거야. 2씩. 시그마가 3이면 3씩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나 여기에서부터 12까지나 똑같은 거지. 그러면 4에서부터 12까지란 말은 무슨 말이야? 4에서부터 m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이런 뜻이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쳐다보고 보면 되지. m 플러스 2 시그마가 뭐야? 0.4772. 그러니까 정답이 0.477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물론, 뭐, 쌤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너가 나보다 훨씬 똑똑한 거야, 사실은. 내가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니 뭐, 알아서 문제 풀어봐라, 그러면 쌤 진짜 손도 못 댔을 거야. 옛날에 말하고. 아, 지금이야, 이제 내가 수학을 이제 뭐, 너무 많은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알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가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언니 자체가 필요 없다. 자,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아니요.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일단 기다려 볼게요.
맞았어요? 네. 오, 그럼 뭔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건데? 말을 지금 이해한다는 소리입니다. 591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확률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어요. 근데 이 x는 뭐가 되냐면 정규분포 2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 y다라고 하는 건 정규분포 뭘 따르냐면 m, 4의 제곱을 따른다 이런 소리야. 이랬을 때 지금 뭐가 되냐면 뭐가 된다고? x가 2보다 크거나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어떤 확률의 뭐 2배를 하는 것은 뭐가 되냐? y가 3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 2n-3보다 뭐나 작거나 어떤 확률하고 동일하다. 이럴 때 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x를 잘 봐보세요. 평균이 얼마예요? 2. 그리고 시그마가 1. 1이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것은 뭐가 되지?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니? 사실은 바꿔보면 x가 m보다 크거나 같고 뭔 말하는지 이해돼? 4는 뭐가 되지? M 플러스.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말의 뜻이에요. 사실 이해돼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y가 3보다 크거나 같고 2m 빼기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 똑같다. 아, 이것을 2배인가요? 2배. 그러니까 이것도 오른쪽에는 이것을 2배라고 이 때문에 이게 없으면 바로 여기는 뭐가 되는지 알겠죠?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되고 m이 돼야 되고 얘가 뭐가 돼? m 플러스 2시그마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이것을 이런 어떤 형태로 우리가 뭘 해주기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2배, 2분의 1배? 2분의 1배, 이건 뭐 어떤 숫자의 값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이해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x는 이런 소리에 있어요. 지금 얘가 뭐가 되고 얘가 2. 얘가 이제 뭐가 돼? 2 플러스 시그마. 그러니까 여기 뭐 3이 2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2 플러스 2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알았다. 이
이것의 2배가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 이 면적의 2배는 왼쪽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될 거냐면 여기가 m 빼기 2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y는 얘는 뭐가 돼야 되고 m 빼기 2 시그마가 돼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것의 2배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고 m 빼기 2 시그마가 돼야 되고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돼? m 플러스 2 시그마가 돼야 돼. 이게 뭐라고? m 플러스 2 시그마. 2 시그마는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지. 이해돼요? 네. m 플러스 2 시그마. 1 시그마가 지금 4니까 2 시그마는 당연히 뭐가 돼? 8이 되겠지. 이놈과 이놈이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2m 빼기 얼마? 3은 m 더하기 얼마? 8하고 같은 게 m의 값은 얼마? 11이 되는 것이. 여기서 값을 구하니까 m은 11이 되는 것이.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2배에서 내가 잠깐 좌우 대칭이었지. 다 아니다. 그림을 그리니까 금방 나온다. 자, 그렇다면 595번 해보십시오. 59 해볼까요? 59. 자, 595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595번. 자, 정균포 n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더라? 50, 10의 제곱.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다. 얘가 뭐가 되고 50. 정균포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가 돼? 60. 여기는 뭐 70. 여기가 뭐가 돼? m 플러스 a가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겨먹는 거예요. 이 확률변수 x에 대해서 이 y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냐? 이 y가 뭐가 돼? 2x 빼기 1이 될 때 뭐한다? y가 얼마나 되니? 8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y 대신에 여기 갖다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면 뭐가 돼? 2x 빼기 1이 80이다.
그러니까 2x는 90이 되는 거죠. x는 뭐 한다? 4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네. 여기가 뭐냐면 m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가 되겠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5에서 m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를 빼주면 되겠죠. 0.5를 2분의 그렇죠. 1로 나눠서 아니죠. 여기 지금 0.5가 주어져 있잖아요. 네. 이곳의 면적이 주어졌다니까 이 면적이 얼마라고 주어졌어? 0.5. 죽을래요? 0.192로요. 0.1915라고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여기 전체 면적이 0.5인데 거기에서 0.1915를 빼라 이런 소리죠. 그걸 우리 봐라 이런 소리예요. 이해돼요? 네.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 이것을 나는 이제 이 50은 뭘로? 0으로 고치고 이것은 뭘로? 1로 고치는 바로 표준 정규호로 우리가 따져보자라는 소리예요. 자, 599번 한번 해보실래요? 599.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봐. 수학이 영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이해할 수가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수학은 외가 별로 없어. 외가. 뭐 하라 그러면, 물론 이제 어떤 문제를 풀기위해서 이 논리, 이 이론 해가지고 융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긴 하지만 외에는 없어. 근데 영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위에는 뭐가 있고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돼.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근데 수학은 뭐 하라라고 하면 그것만 하면 되거든. 단지 그 논리가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내가 이론을 갖다 붙이는가 이건 내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수학은 되게 논리가 있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논리가 없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대입만 적용만 잘하면 수학이 뭐가 어렵겠어, 사실은. 뭔 말인지 이해돼? 이론을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면에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논리가 있는 거죠. 이론이 있는 거니까. 그 말은 결국 수학은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학은 쉬운 거다. 근데 대학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수학은 어려워요. 고등학교 수학은 쉽습니다.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599 문제 지금 풀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말이 뭐한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 중요하겠죠. 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좌우대칭도 아니고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뭐가 되고 m이 되고 자 그런데 지금 뭐라 하냐면 mx가 m에서부터 m 플러스 8 여기가 m 플러스 8이라고 할게요. m 플러스 8 이거의 면적 자 이 면적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m-8은 어디가 되냐면 x가 m-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겠어? 바로 이거하고 좌우대칭이 되게 하는 이쪽을 말하겠지. 어디를 말한다고? 이쪽을 말한다고. 어디를 말한다고? 여기를 말한다고. 이 면적이라는 말은 결국 이 면적을 말한다 이런 소리야. 좌우 대칭인데. 아. 따라서 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구했는데 그 뒤에를 어떻게 수치랑 두 개를 그러면 이모가 이모는 두 개를 다 하면 얼마야? 0.5요. 그걸 연립해서 먼저 풀면 되지. 빼주면 얼마고 더하면 0.5니까. 네. 근데 그 뒤를 못 하겠어요. 아니 a 이게 뭐 이걸 x 더하기 y x 빼기 y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0.3664. 그다음에 x 더하기 y는 0.5야. 그래서 x는 그러면 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뭐가 돼? 2x는 0.864. 0.8664. 그래서 따라서 x는 x의 값은 0.432.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거기까지 학교가 있냐 이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이 얼마라고 이 면적이 1.5요? 참나 환장하네. 이 x의 값이 뭐냐고 면적이 0.4533. 그러니까 이것의 면적이 이 부분의 면적이 0.4332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이 0.4332가 되게 하는 것을 찾아봐. 0.433이 뭐야? 1.5.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1.5가 돼야 된다고 1.5. 아, M이 그 M은 아니 이게 근데 이것은 1.5인데 이 1.5는 어떻게 나오냐고. 이건 1.5는 누구의 값을 말하지? 그러니까 이 2분의 3은 누구의 값을 말해? 지금 문제를 봐봐 문제를. 1.5는 누구의 값이야? Z의 값이지 누구의 값이야? X의 값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분의 이런 소리야. 이게 X야 이게 X. 누가 X라고? 얘가 X라고. 빼기 M. 그러니까 8이 되겠지. 이게 X라니까 이놈아. 그러니까 이게 X 빼기 M. 그러니까 8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는
3분의 2를 곱하는 거지. 왜 팔이 넘는지. 아니 너 Z가 뭐냐고 Z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요. 아니 이 X다라고 하는 게 이게 X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이거 X가. 그러니까 M 더하기 8이라고 X가. 네. 거기서 M을 빼라고. 아. 됐어요. 말이 이해가 됐어요? 네. 아 이해가 됐으면 다행이죠. 자 603번은 제가 좀 한번 해볼까요? 어느 언덕의 제작 회사는 언덕의 눈금을 감시해서 자동 검사 장비에 기준 온도와 5도씨 이상의 차이가 나는 온도계를 마다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가 30도일 때, 자, 기준 온도는 30도랍니다. 자, 5도 이상의 차이가 나면 우리 불량품이 되는데, 뭐 한다고? 제작된 온도계의 눈금은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평균이 27.5도, 그 다음에 뭐가 돼? 5의 제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답니다. 5의 뭐가 돼? 제곱.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자. 이 회사에서 제작된 온도계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뭐한다? 위의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온도계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뭐냐면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가 얼마라고요? 30도라고요. 30도. 그런데 평균은 27.5도가 되고 편차는 5도인 정규분포로 따르는데 이 회사에서 제작된 온도계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뭐한다? 위에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온도계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죠. 예, 27.5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여기 32.5? 이게 이제 32.5도인데 지금 어쩔 때 지금 불량품이 나오는 것이지?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온도계.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온도계 이렇게 불량품인 거지, 그렇지? 네. 그럼 여기서 좀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지? 값을 구하고자 하는 확률.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그렇지? 불량품에 대한 확률은 뭐죠? x 마이너스 x 마이 27.5도 5의 절대치가 뭐 한다고? 이것일 때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이게 2가하고 5도 차이가 나면 불량품이라니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뭐 한다고? 표준 편차가 5인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회사에서 제작된 온도계 중 아니지? 원래 어느 온도계 제작 회사는 온도계 눈금을 검사해서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와 뭐 한다고? 5도씨 이상 차이가 나는 온도계를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뭐하고? 기준 온도와 5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온도계를 불량품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뭐한다?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가 뭐가 지금 됐다라고 좀 돼 있지? 30도. 그럼 뭐가 불량품이니? 25도랑
25도보다 작거나 같잖아. 작거나 같거나 35만 작거나 크거나 같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x가 35도보다 크거나 같을 이 확률과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 불확보이 될 확률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가 뭐가 됐을 때 25도보다. 그렇지 25도보다 이것을 좀 구하라 이 말의 뜻이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므로? 불량분이 돼. 그러면 이제 다 구했지. 얘를 어떻게 구한다고? 우리 Z를 고쳐주면 편하다니까. 얘를 Z로 고쳐봐보자. 이 X를 Z로 고쳐봐보자. 그럼 Z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얘가 지금 X란 말이야. Z로 고칠 때 어떻게 고치지? 시그마 5분의 X 35 마이너스 27.5. 그러면 뭐가 되니? 0.5가 되니? 0.5가 되겠지? 아 이게 2.5니까 2.5가 아니라 7.5? 7.5니? 8.5? 7.5겠지. 7.5. 7.5가 돼야지만 얘 값이 나오지. 그러니까 1.5가 되지. 1.5. 이해돼? 네. 다시 한번. 얘를 이제 또 다시 뭘로 고쳐줘야 된다고? Z를 고쳐줘야 된다니까? 네. 그럼 Z가 작거나 같은 거야. 어떻게 Z로 고치지? 대답해. 5분의 시그마분의 이게 X야, 이게 X. 25 25 마이너스 마이너스 27.5. 27.5.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0.5. 이런 거. 이걸 구하라는 소리야.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지금 뭐인데? 0인데. 0인데. 1.5는 뭐 1.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여기고. 0.5, 마이너스 0.5는 뭐 이것이 되겠지. 이거보다 작거나 같고 이것이지. 이건 이제 0에서부터 전체 확률이 1에서 1.5까지 빼주고 2분의 1 빼주고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1.5를 봐. 1.5는 얼마야? 0.1%. 0.44. 0. 얼마? 44. 그 다음에 2분의 1은 0.19. 응? 두 개를 더해주면 뭐가 돼? 0.62. 1에서 얘를 빼라. 그러니까 얼마 돼? 0.38.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네. 자, 604번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해드릴까요?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느 자격증 시험에서 지금 몇 명이 응시를 했지? 1000명이 응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 전체 평균은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 항상 뭐 그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뭐 한다? 55, 시그마 제곱 이런 정규표를 따른다고 하죠. 이랬을 때 이 x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다 x에 여기에서 나온 변수는 x라. 근데 그 x가 뭐라고? 50점 이상, 60점 이하인 이런 사람 수가 몇 명이지? 0.68. 680명. 그러니까 이 확률은 0.68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뭐냐면 10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의 점수가 뭐한다? 한 명의 점수가 65점 이상일 뭐 확률을 구하시오. 10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의 점수가 65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저 알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뭐지? 분수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소수자? 그러니까 0.02까지는 나왔어? 아니 저 2만 나왔어요. 자,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0.68이 뭐냐면 0.34의 2배잖아요. 2배. 그러니까 이게 55점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렇게 돼야 되니까 시그마는 5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데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게 뭐가 돼? 1000명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의 점수가 뭐한다? 65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하고자 하면 65점 이상이니까 뭐가 돼? Z가 뭐한다?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라는 소리겠지. 그런데 이게 이제 이상일 뭐 확률을 구하시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마지막 이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래. 10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점수가 65점 이상일 확률? 아니
명수를 구하라거나 뭘 구하라는데 왜 1000명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 뭐죠? 65. 0.02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 저 뭐 말하는지 이해돼? 아, 네. 65점 이상이니까 65점이란 말이 m 더하기 2 시그마란 말이야. 그거 이상이니까 0.02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지 사실은.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말을 지금 이걸 내가 좀 이해를 못했었는 거야. 10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의 점수가 이것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냥 65점 이상인. 그러니까 확률을 그러면 0.02가 되는데 확률은 사실 0.02야. 그 안에 들어갈 확률. 근데 10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사람이 이런 말을 왜 써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답은 0.0이죠. 네. 예. 근데 이게 1000명 중에서 몇 명이 0.02 안에, 그러니까 65점 이상인가? 이랬으면 내가 말이 이해가 쉬웠을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000명 중에서 몇 명이 65점 이상이 되는가? 이렇게 했으면은 명수가 딱 나와요. 왜? 0.02니까 거기다 1000을 곱하게 해주면 20명이 어쩐다고? 65점 이상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돼요. 명수로 이야기하면. 근데 말을 10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의 점수가 이러니까 이게 말을 명수를 지금 되게 아무튼 애매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 608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유형이 이게 몇 번까지 있냐면 17번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뭐 다 끝내려고 했더니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유형 12번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내가 유형에 한 3개, 4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으로 잘 봐보세요. 3개를 해주면 다음 시간이 이제 2일이거든요, 2일. 그리고 나서 뒤쪽에 이론 설명을 제가 다 하고,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문제를 109페이지하고 107페이지로 문제를 풀면 아마 다음 시간이 다 끝이 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유형을 그냥, 왜냐하면 이론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론은 다 해주고, 아니면 유형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뭐 이렇게 풀어. 이게 유형이 또 몇 가지 있냐? 유형이 14까지. 14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일단은 뭐 조금만 하고, 그 다음 주 10일 날까지 하면 아마 다 끝날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5번 한 것이래요.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17일까지 제가 해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면 제가 17일까지 해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그래서 오늘은 608번까지만 합시다. 모르겠어요. 자, 읽어봐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사원 400명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 사원들의 점수의 평균 M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업무 능력 지표를 산출했더니 이 M의 값이 0.3이다. 마이너스 0.3은 어떻게 되냐고 5 시그마분의 M 마이너스 80이 됐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 사원들의 점수는 정균표를 따르고, 정균표 뭐 따르지?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런 소리겠지. 이랬더니 뭐한다?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성과급을 지불한다. 그러면 이 8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바로 400을 곱하기 하면 바로 뭐가 나오겠니? 사원 수가 나오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X가 80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 확률에 따라 얼마? 총 인원수가 이건 한 사람에 대한 확률인 거야. 뭐라고? 한 사람에 대한 확률이라고. 그래서 아까 그 저기 위쪽에 1000명 중 1명을 택할 때 이게 한 사람에 대한 확률이라고. 한 사람에 대한.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우리 사람 수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400명이 있으니까 거기다 400을 곱하기 하면 총 사원수가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기가 어렵단 말이야. 왜? 오른쪽 표가 뭐로 지금 표가 나와 있어? Z로 표가 나와 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로 고쳐줘야 되냐고? Z로 고쳐줘야 돼. Z. 고치는 방법 어떻게 구한다고? 시그마분의 얘가 S야. 그러니까 뭐가 돼? 80 마이너스 M 이렇게 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좀 나와 있겠지. 그러네. 여기다 이걸 5를 곱하기 하고 마이너스를 채주면 얘가 나올 수 있겠네. 그럼 5를 곱하기 해줘. 얼마나 돼? 대답하네. 마이너스 1.5는 시그마분의 M 빼기 80이 돼요. 마이너스를 곱하기 해주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80 마이너스 M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80 마이너스 M 이게 1.5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Z가 1.5보다 큰 어떤 확률을 좀 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0.5에서 1.5를 빼줘. 뭐가 되니? 0.5에서 0.5? 0.07? 0.07이 되죠. 거기다 400을 곱해요. 28만? 네, 그게 바로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네. 자, 지금까지 나는 이제 7월 27일 날 바로 우리가 확률화 통계를 지금 수업을 다 끝냈는데요. 잘 생각을 해봐봐. 선생님이 내가 가르쳐준 이론 막 말고 뭔가를 데려오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 나는 그 이론대로 나는 이걸 책을 한 번도 안 보고 이론대로 내가 문제를 풀었지. 내가 책을 한 번도 안 보고 와요. 그런데 이론대로 문제 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제 수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인 거죠. 나는 사실은 뭐 어떤 문제를 가져봐라 나는 다 풀 수 있다. 잠깐 시간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이스토리 막 이런 문제도 그냥 가져와. 문제 그냥 막 증문적 따로 다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이게 깨지잖아요. 그럼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수업 방식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지는 뭐 안 봐도 알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이때까지 수업을 해왔어. 그걸 고수를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너는 이론을 다 알고 있는데 왜 헤매냐? 나랑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였어. 그것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왜 문제를 못 푸냐? 그러면 저 선생도 어디서 지금 저걸 버벅거리고 있다. 그걸 배워가라고.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더라. 이걸 배우란 말이에요. 이걸. 그럼 수능에서 대박이 낼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 나요. 사실은. 당연히 1등급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해갈수록 왜 저 선생님이 지금 저기에서 버벅거리고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 본인도 그걸 고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저걸 어떻게 실마리를 단초를 잡아내서 풀어내더라. 나도 저렇게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배우는 것이지. 아니 뒤쪽에 답안지도 있는데 이거 딱 보면 한 번만 봐도 다 아는 것을 그걸 누가 그렇게 그런 걸 배우려고 우리 학원에 와요? 비싼 돈 주고? 그럼 바보죠. 지금 이제 이론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그것을 느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CN하고 수투 끝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내가 해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미분과 적분 그것만 해주면 돼요. 나는 이제 그건 이제 겨울방학 때 3학년 1학기니까 아직 남았죠. 저 겨울방학 때 그거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이제 이론을 너가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이제 문제를 풀고 자이스토리 문제 풀고 생각을 바꿔야 돼.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문제가 나면 풀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뭐냐? 수학에 어떤 문제를 내줘도 나는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자꾸 생각이 강해져야 된다. 이게 강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면 오 이거 못 푸는데 바보냐? 문제를 어떤 문제를 내줘도 풀 수 있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내가 배운 이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게. 대학 수학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잖아. 대학 수학은 물론 다르지.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너가 배운 이론을 벗어날 리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너가 뭘 배웠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새끼가 뭐 어떤 문제를 지금 내는가. 이게 바로 구주이배라고 하는 거야. 구주이배.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 주어진 게 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난 지금 뭘 배웠는가? 뭘 배웠는가?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뭔가? 조건이 뭔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하란다. 이것은 이게 뭐 수학 문제만이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너가 학문을 해가는데 계속 고민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만 잘 생각하잖아요. 다 이해가 돼요. 영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가 안 돼.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이론이 또 있어. 원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금방금방 익혀지는 거지. 그거 뭐 하면 돼? 그거 예외적인 거 또 암기하면 돼. 그 나름대로 예외가 있으니 그 예외를 암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 학문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배우는 거야? 다 그렇게 배우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수학 문제를 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런 걸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골치 아픈 게 이런 거죠. 1392년 뭐죠? 조선이 건국된 날이에요. 우리 제헌절이 언제죠? 7월 17일이에요. 왜 제헌절이 7월 17일이냐? 1392년 7월 17일 조선이 건국이 돼요. 이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쓴 거. 1492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콜럼버스가 세계 여행하는 드디어 뭐한다 세계를 정복하는 날입니다. 백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시작하는 약탈의 시대가 되는 대항해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1592년 뭐예요?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건 다 뭐예요? 그냥 암기를 무턱대고 암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턱대고 암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무턱대고 암기를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이런 게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이먼 가펑거를 노래 중에서 더 박스가 있다. 음악이 다 흘러나와. 근데 혼자서 하면 누가 알아? 누가 부르고 그 제목이 뭐고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기억을 안 하고 이거 수학은 논리대로 가면 돼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편리함을 느껴. 어느 순간부터 편안함을 느껴. 근데 이런 것은 뭐야? 결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세상이 다 그렇다.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못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학문들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기억을.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이과 머리하고 문과 머리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무슨 말이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기억을. 그러니까 기억한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 논리만이 최고가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영어를 훨씬 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 기억만 하면 되거든. 그럼 머리를 짜낼 이유가 없거든. 근데 얘는 뭐야? 머리를 짜면 돼. 추론을 해야 돼. 어디로 갈 것인가? 이해를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과머리로 문과 공부를 하고 문과머리로 이과 공부하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